물론 정확한 국토부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5호선 연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안녕하세요, 동희아빠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관련된 소식 많은 이웃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희아빠가 최근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소식들 그리고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부분은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시작해 볼 텐데요. 최근 동희아빠가 검단 신도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약 150분 정도 참여하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유익한 정보도 교류하고 계신데 오픈 채팅방 링크와 비밀번호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안내 말씀도 간단히 드려보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GTX D 노선과 함께 정말 검단이나 김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김포의 경우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이 이미 운행 중이고 검단도 내년 6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 예정이지만 서울 직결 첫 번째 중전철이라는 의미에서 5호선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심의 의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8월 2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보통 철도계획은 예타기간이 12개월인 반면에 이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의 경우 신속 예타 대상이기 때문에 예타 기간을 9개월로 단축, 내년 6월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세부 노선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각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관련된 부분도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동희아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5호선 연장과 관련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잠깐 기사 보고 오시겠습니다. 12월 6일 이번 주 월요일 기사인데 국토부 수도권 도시철도 5호선 연장선 등 신규 민자철도 사업 3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는 17일 철도사업 검토위원회를 열고 민자철도 사업 의향서를 낸 민자철도 노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에 평가를 받는 신규 민자철도 사업은 수도권 도시철도 5호선 김포건단 연장선, 수도권 도시철도 5호선 연장선 민자사업은 시행사 이화 플랫폼과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이다. 노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보시면 민간 사업자는 평면 환승, 9호선 마곡나루역 지선 연결, 차량 최소화, 무인 운전 등을 내세워 높은 사업성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정확한 국토부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희아빠가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기사 보시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중 첫 번째가 평면 환승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포 장기역이나 검단 신도시에서 5호선을 탑승하고 이렇게 가다가 방화역에서 내려가지고 5호선 본 노선으로 환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직결 노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물론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본 노선 중에 세대 중에 한 대만 김포 쪽으로 연장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퇴근 시에는 어차피 방화역에서 내려가지고 검단이나 김포 쪽으로 이렇게 환승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대 중에 한 대라도 김포까지 운행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직결 노선으로서 갖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민자로 전환이 되면
모든 열차가 방화역에서 내려가지고 평면 환승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5호선입니까? 예?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땐 김포 방화선,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5호선 연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네. 그 두 번째는 9호선 마곡나루역 지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화에서 마곡나루까지 지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물론 철도는 다다익선이라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어차피 방화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네. 민자 쪽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 것 같은데 중간에 잠깐 캡처를 해봤어요. 보시면 마곡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의도로 가실 분들은 마곡나루에서 또 환승을 해야 됩니다. 네. 자꾸 뭐 5호선 연장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구 저희 7만 5천 명의 과천시도 서울 직결 철도만 4개입니다. 예. 최근에 또 과천 위례선 또 추진하고 있죠. 네. 거기는 뭐 사업성이 다 나와서 해줄까요?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인데 네, 어쨌든 뭐 세 번째 네, 차량 최소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차 간격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당초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첨두시에 배차 간격이 검단 김포에서 탑승했을 때 7.5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결혼하기 전에 서울의 신정내거리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도 이제 2호선 지선이 이렇게 까치산부터 신도림까지 이렇게 지나다니거든요. 네. 거기도 배차 시간이 10분이었어요. 10분이었는데 물론 그 다른 동네보다 배차 간격이 긴 것이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시간 맞춰갖고 나오면 타고 다닐만 합니다. 예, 출퇴근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네. 아직 뭐 이화 플랫폼에서 제시한 제안서가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배차 시간도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무인 운영. 네. 지금 보시면 김포 골드라인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둘 다 두량짜리 경전철이죠. 네. 이화 플랫폼에서 4량짜리 중전철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돌기는 하는데 일단 사업 제안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두량짜리 경전철이면 이건 진짜 검단 주민들, 김포 주민들 희롱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정부가 진짜 우롱하는 겁니다. 예. 만약 4량 중전철을 무인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두량짜리 김포 골드라인도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가지고 그 예전에 기사 보시면 승객들이 열차에서 탈출해 가지고 철로를 통해 가지고 막 걸어서 대피하고 뭐 그런 이제 뭐 운행 사고도 있었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초기에 운행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동희 아빠는 이 5호선 민자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정부가 미리 계획한 큰 그림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민자 사업 전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작년 9월 기사인데요. 갑자기 철도 민간 투자 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 9월이면 인천시하고 김포시가 한참 노선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막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김포 콤팩트시티도 있고 일단 5호선 연장은 해줘야 되겠고 막 국토부에서 공청회 열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사업으로 막 선정하고 예타 대상에도 막 올려주고 마치 정부만 믿어 이런 뉘앙스로 막 사업 밀어붙여 놓고 뒤로는 국가 재정 사업이 아니라 이 민자 사업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증거는 또 있습니다. 기사 잠깐 또 보시면 민자로 진행했을 때 장점으로 재정 사업에 비해 착공이 2, 3년 빠르다. 재정 사업으로 갈 경우 빨라야 2033년 준공이 예상되는데 민자일 경우 그거보다 2, 3년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서는 정부가 9월 10일 날 발표한 수도권 서부권 교통 편의 재고 방안에 관한 홍보 자료인데 5호선 보시면 2031년 개통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애초에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을 국가 재정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요즘 시국도 그렇지만 국가가 또 이렇게 국민의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뒤통수를 또 세게 칩니다.
진짜 많은 분들 얘기하시지만 왜 검단 김포만 이렇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쉬운 게 없는지 동의 아빠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튼 이화 플랫폼에서 앞서 두 번의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냈는데 두 번 다 보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안서인데, 민자사업으로 철도 노선을 시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운임 비용을 올리거나 아니면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이용자의 편익보다는 사업자의 수익성에 따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무슨 꿍꿍인지 지난 17일 날 국토부에서 사업이양서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과 발표가 없어요. 만약 이 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기재부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과정만 거쳐서 민자 전환이 확정이 되는 건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아빠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사업이든 뭐 국비 지원 사업이든 이번에 줄 때 받아야지, 또 이번에 또 안 되면 언제 또 5호선 연결되겠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탄핵정국이고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을 보면 컴팩트 시티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5호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해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골드라인 호흡 곤란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기재부 예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타가 내년 6월 안에 나옵니다. 6월 안에 나오는 거고, 이게 민자로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2, 3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한번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지. 이대로 만약에 민자 전환이 되면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 방화선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운임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5호선 민자 전환 관련된 사안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동희 아빠도 검단 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빠른 확정과 제대로 된 정상적인 추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희 아빠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관련한 최신 소식들과 민자사업 전환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